네,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어제 또다시 우리 해군 함정에 대해 저공 위협 비행을 실시했습니다. 더구나 작년 12월에도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 측이 뭔가 노리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성공회대 일본학 전공 양기호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위협 비행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더군다나 지난번에 위협 비행 문제도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두 번째 저공 위협 비행은 다분히 의도가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벌써 이제 이 위협 비행, 저공 비행이 벌써 네 번째이거든요. 예. 더구나 지난번에 비해서 지금 고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저는 유감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이제 일본 스스로가 지난 월요일 날 실무 협의를 두 번 다시 이걸로는 하지 않겠다고, 이번에는 포기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기들 스스로 선언을 했고, 더구나 이제 어저께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보스에서. 예. 그런데도 이렇게 도발을 한 것은 이거 상당히 뭔가 흑심이 있는 거 아니냐. 한두 번도 아니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조금 우려가 갑니다. 물론 이제 일본 측에서는 고도도 150m 있고 국제법에 따라서 적절하게 운영했다고 하지만 그러면 비행 기록을 공개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건 하지 않겠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서 상당히 일본 측이 좀 의도성, 기획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의도에 있어서 참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일본이 이렇게 계속해서 초계기 도발을 하는 이유, 노림수가 무엇이라고 보세요? 이제 한국에 대한 불만이 누적돼 있고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긴장관계를 만들어 가겠다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측으로서는 얼마든지 여기에 대해 설명할 수 있지만 이 화해치유재단 해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제주도 국제 관함식에서 우길기 건으로 인해 가지고 자위대 해군 함정이 입항이 금지됐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한국의 대법원 판결에서 강제징용 판결 이후에 한국 정부의 대책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일본 측은 지금 불만을 토로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사실 이제 작년부터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발을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2월 8일까지 청구권 협정에 따라 가지고 한일 간 중재위원회를 구성할지 여부에 대해서 답을 달라든지 이거 굉장히 결례거든요. 어떻게 외교 문서에다가 날짜를 정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또다시 지금 자기들 스스로 이 협의를 중단하겠다고 해놓고 또다시 도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게 일본 내에서 상당히 그런 일관된 좋게 보자면 일관된 그런 한국에 대한 어떤 불만 또는 경고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거기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그 대법원의 강제징용 일본 기업의 보상 판결 이후에 한국의 후속 조치가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그 불만의 표시다. 상당히 거칠게 나오고 있다. 적절하지 않고 타당하지도 않게 그렇게 지금 일본 측이 과잉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어떤 불만, 그것을 배경으로 짚어주셨는데 일부에서는 또 이런 해석도 있어요. 아베 신조 총리의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 현재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지지율이 지난번에 우리 초계기 일본 측이 저공빙 해가지고 일본 내에서 이제 이런 진실 공방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 내부에서는 국민들이 일본 정부 발표를 믿다 보니까 말하자면 초계기 사태로 아베 수상에 대한 지지가 4%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결속 면에서는 상당히 성공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아베 수상으로는 이제 4월달에 지방선거가 있고 7월달에 참여연 선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10월달에 사실은 소비세 지금 8%에서 10%도 증세가 있습니다. 본인이 하려는 이제 헌법 규정이 있고 이게 점점 이제 첩첩산중인데 지금 지지율이 떨어져서는 참여연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고 참여연 선거에서 이기지 못하면 헌법 규정은 이제 물 건너가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또 소비세를 또 올려야 되니까 어떻게든 국내의 다양한 이런 변수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런 내부 결속을 다져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어떤 국내의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가지고 어떤 외교적인 갈등도 불사하는 그런 좀 매우 부정적인 그런 행태가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지금 배경을 계속해서 짚어보고 있는데 또 이런 해석도 있어요. 일본을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한 계산이 있는 그런 위협 비행도 거기에 계산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저는 이제 그건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는 게 헌법 개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주변국가의 갈등 또는 어떤 전쟁의 억지력을 위해서 자위대를 국군으로 만들어야 되고 자위대 군사력을 증강해야 되고 이런 것이 이제 그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내일 모레 지금 북미 정상회담 거의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2월 예, 말쯤이라도.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남북 관계, 북미 관계가 진전되면서 동북의 어떤 평화 체제. 더구나 작년에 이제 7년 만에 중일 간의 정상회담하면서 중국과는 어느 정도 이제 그 화해 무드를 만들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중일 간의 어떤 화해 무드 또는 남북 간의 어떤 평화의 진전 또 북미 정상회담 이후의 어떤 평화 무드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굳이 이걸 왜 헌법 개정을 해야 될 것인지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 명분이 사라지는 거죠. 음, 더구나 지금 대부분의 일본 국민들, 6할이 넘는 일본 국민들이 지금 서둘러서 헌법 개정할 필요 없다고 이렇게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네, 그런 점에서는 주변국가의 약간의 갈등, 긴장,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북한이 비핵화로 가고 예, 예, 한다면 이건 이제 명분이 사라지는 거니까 예. 일종의 국내 정치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련의 그런 배경들을 저희가 쭉 짚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좀 대응해 나가야 할까? 여기에 대한 의견도 좀 여쭙고 싶네요. 그동안에 사실 이제 한국 외교부나 국방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그 낮은 수위의 대응, 로키로 해왔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지난번부터 저는 굉장히 좀 강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주한 일본 대사의 무관 2명도 초치했고 오늘은 이제 그 국가안보실에서 회의가 열려가지고 큰 우려를 표명을 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는 전 적절히 대응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수요일을 올려서 대응을 해야 되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의 국방부하고 일본 방위성 간에 이렇게 맞부닥치는 장면은 좋지 않습니다. 예, 역시 이제 이 현역이 이 무력을 가진 그 주체가 이렇게 갈등을 벌인 건 좋지 않기 때문에 예, 어디까지나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고 특히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한일 양국이 모두 한일 간의 방위 협력은 지속해 나간다. 네, 또는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서로 예, 이제 예. 약속을 했거든요. 예, 네, 그런 점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적절한 시점에 이게 그 마무리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 이상 사태를 키우는 것은 현명한 방안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